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뇌경색에 대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목을 뇌경색의 모든 것이라고 지었는데 너무 제목이 도전적인 것 같아서 뇌경색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한 발 뺐습니다.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뇌경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을 알아보려면 뇌졸중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뇌졸중 이 한자 분석을 하면은 다음과 같아요. 뇌, 졸지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명중할 때 중자죠. 그래서 뇌가 갑자기 어디에 인제 맞았다, 당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이 인제 갑작스럽게 쓰러진 모양새를 보고 이제 요렇게 이름이 붙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졸은 이제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그 장기 말에 인제 병조라고, 그리고 졸업하다 할 때 고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중자는 가운데 요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뇌가 졸업하는 중이다. 뇌가 이제 잘못되고 있는 중이다." 고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게 아주 맞는 표현은 아닌데 오히려 더 질환을 잘 표현하는 게 아닌가 고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뇌졸중은 현상이죠, 현상. 환자가 지금 갑자기 쓰러진 거죠. 뇌졸중이라는 현상은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이 원인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이 뭔지 한번 같이 관찰하겠습니다. 이 뇌경색이라는 거는요, 혈관이 혈전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막혀서 뇌조직에 피를 못 보내게 되고 뇌조직이 죽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뇌조직은요, 죽는 부분도 있고 기능은 못 하는데 간신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 코어, 페넘브라 이런 말을 쓰는데, 죽은 부분, 간신히 살아있는 부분,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이 요 호두같이 생긴 뇌를 둘러싸는 막을 뇌막이라고 하는데, 뇌막에는 경막하고 지주막이 있어요. 경막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이고요. 경막 위에 생긴 뇌출혈을 경막 외출혈이라고 하고요. 요 1번. 경막 바로 아래 생긴 출혈을 경막 하출혈, 경막 밑에 생겼다. 그리고 경막 밑에 있는 지주막, 그 밑에 생긴 출혈을 지주막 밑에 생겼다 해서 지주막 하출혈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째를 뇌 안에 생긴 출혈, 뇌내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이 생겼을 때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졸도하는 양태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뇌경색을 이제 제가 주로 보거든요. 신경과 의사들이 주로 뇌경색을 보고, 뇌출혈은 신경외과에서 주로 진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뇌경색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뇌경색의 증상, 뇌경색이 걸리면 이제 본인이 어떤 증상이 생길 것이냐. 뇌가 이렇게 널찍합니다. 뇌가 이렇게 널찍한데 어디가 타격받느냐에 따라 증상이 아주 다양해요. 요 운동 피지를 포함해서 운동 경로에 생기게 되면은 대개는 편측으로, 한쪽으로 팔다리 마비가 생길 것이고요. 촉각 쪽으로 생기면은 감각이 갑자기 무뎌질 것이고요. 말과 관련된 센터가 오른손잡이는 특히 왼쪽 뇌에 요 빨간색 전두엽, 초록색 측두엽, 그리고 일부는 요 노란색 두정엽에 걸쳐서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쪽이 이제 주로 언어를 담당하는 쪽이어서 이쪽에 어딘가 타격을 받으면 언어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요 뒤에 후두엽은 우리 눈이 사진기의 렌즈라고 치면은 사진기의 필름하고 비슷한 데인데, 이 필름이 망가지면은 사진 절반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정이라고 좀 잘 조절인데요. 이 뒤에 요 손해가 타격을 받게 되면은 운동 조절이 잘 안 돼서 힘이 빠지는 거는 아닌데 내가 뭔가 물건을 이렇게 잡고 싶은데 물건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팍 쳐버리는 요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의 타격받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조합의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경색이 생겼을 때 그 증상이 뇌경색일 수 있다, 뇌졸중일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응급실로 가라고 여러 캠페인을 합니다. 뇌졸중학회에서는 뭐 한국말로는 이웃, 손, 발, 시선, 이하고 웃을 수 있나요? 두 손을 앞으로 뻗을 수 있나요? 발음이 명확한가요?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나요?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죠. 손발 마비, 그리고 발음, 안면 마비, 또 시선이 또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선 쏠림, 이제 요런 거를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영어로는 fast라고 해서 F는 이제 face에서 얼굴 마비, A는 arm, 팔, 다리 마비, S는 speech, 언어 마비. 그래서 이제 주로 요 FAS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119를 타고 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빈도수가 많고 대표적인 증상들이라는 거겠죠. 이외에도 인제 자주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을 보면 어지럼증인데 가벼운 어지럼증이 아니라 계속 구토를 하게 되는 그런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그리고 걸을 때 팔다리 힘이 빠지는 건 아닌데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걸을 때 자꾸 오른쪽으로 걷는다, 혹은 이제 왼쪽으로 걷는다. 그렇게 되고요. 감각 이상, 특히 편측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후두엽의 인제 시각 피지를 보여 드렸었죠. 시야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시야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한쪽 자막이 안 보여요. 자막의 끝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특히 오른쪽 자막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부위에 따라서 왼쪽 자막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의식 변화. 의식 변화가 있으면은 자기가 신고해서 오지는 못하겠죠. 대개 옆에 누군가 있어야겠죠. 누군가 없으면 아주 큰일 나겠죠. 뇌경색의 전조 증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뇌경색이 전조 증상이 이제 있는 줄 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아주 멀쩡하고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에서는 이제 아주 운 좋은 사람들이죠.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몇 초는 너무 짧고요. 대개는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이제 뇌경색 전에 선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조 증상이 드물게 이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개는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뇌경색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그 자료들은 다 허구입니다. 허구. 제가 상상 속으로 지어낸 거고요. 사진만 일부 환자분들의 허락하에 좀 보여드린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73세 여자 환자입니다. 혈압약 먹고 당뇨약 드세요. 오후 11시에 이제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뭐야, 이 왼쪽 팔다리가 말을 갑자기 안 들어요. 이상해요. 옆에 남편한테 말을 걸어봤더니 발음이 이런 식으로 어눌해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왔죠. 오전 1시, 2시간 만에 응급실에 오셨어요. 우리 응급실 선생님들이 아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편측 마비 그리고 발음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CT를 찍습니다. 뇌졸중이다 이거. CT를 찍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의 원인은 대개는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입니다. CT를 찍는 이유는 뇌경색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빠르게 뇌출혈 감별을 위해서입니다. CT는 또 찍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뭐 5초, 10초면 찍기 때문에 머리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둘 중 하나로 아마 나오겠죠.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거 이제 출혈입니다. CT에서 하얗게 보이면 뇌출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반대로 이쪽은 아주 괜찮아 보이잖아요. 환자 이제 둘 중 하나를 보이겠죠. 저는 오늘 뇌경색에 대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쪽은 아닙니다. 이쪽은 아니고 환자 뇌가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혈이 없어요. 출혈이 없는 상태입니다. 출혈이 없는 상태인데 환자는 너무나도 뇌졸중이고 뇌경색인지는 CT로는 초반 6시간 이내에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환자 2시간 만에 왔고 매뉴얼상으로는 4시간 반 안에 오면은 혈전 용해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을 잘 맞춰봐야 돼요. 모두가 다 4시간 반 안에 왔다고 혈전 용해제를 막 쓰지는 않아요. 일단 뇌경색이 거의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뇌경색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못해요 아직은. CT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힘 빠지고 말 어눌하고 CT 괜찮고 갑자기 생겼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뇌경색이야 거의 확실시 돼야 되고 증상이 꽤 심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환자만 말하는 그런 팔다리 약해요. 이런 걸로는 안 돼요. 확실하게 힘이 상당히 빠지고 언어장애가 있고 증상이 심해. 이대로 오면 후유증이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래야 되고요. 이 사람이 피를 잘 흘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지만 피를 잘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피가 잘 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최근에 뭐 복부에 수술을 했어. 아니면 뭐 내시경으로 뭐 용종을 크게 뗐어. 아니면은 뭐 어디 최근에 뭐 찔리는 시술을 받았어. 안쪽에 지혈 못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이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얻는 것보다 이제 잃는 게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액틸라제라는 그 상품명을 가진 약물을 사용해요. 이거 말고 이제 해외에서는 그 테넥테플레이즈라는 것도 쓰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액틸라제는 정맥을 통해서 1시간 동안 맞아요. 그냥 이렇게 달아놓으면 됩니다. 펌프에 달아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쓰기에 조건이 잘 맞는 분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약을 쓰고 있는 중에 추가적인 이제 검사를 하죠.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개는 CT 기반의 혈관 사진을 찍고요. 조영제를 써서. 일부 이제 아주 여유 있는 센터에서는 MRI로 혈관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CT로 사진을 찍었어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이 정도면 이제 훌륭한 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4개가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경동맥, 여기 왼쪽 경동맥, 요렇게 오른쪽 척추동맥, 요렇게 왼쪽 척추동맥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요 4개의 머리 바깥 혈관들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고 머리 안쪽에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쪽, 뒤쪽은 안 보이지만 요 앞쪽까지 혈행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혈관들은 다 큰 혈관들이고요. 마치 나뭇가지처럼 조그마한 가지들이 분지되는데 그런 거는 CT나 MR 혈관 사진으로는 이게 막혔는지 뚫렸는지 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혈관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는 그 시술을 이분은 계획하지 않았고 바로 이제 MRI를 찍어서 진짜 내 생각이 맞았나, 뇌경색이 맞았나 봐야죠. 역시 맞았고요. 요 오른쪽 운동 경로를 따라서 하얗게 보이는 요점, 조그마한 뇌경색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혈관이 막혔을 걸로 생각이 되는 분이고요. 혈전용해제 썼으니까 다 뚫리냐 그러면은 혈관 재개통이 되는 경우가 문헌마다 다양한데요. 얼마 안 돼요, 사실. 10에서 30% 정도. 물론 조그마한 혈관은 더 재개통률이 높다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조그마한 혈관이 막혔었는지 뚫렸었는지 항상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에서 30%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재개통이 됐다 하더라도 피가 아주 안 갔던 그런 뇌조직은 5분이면 이미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은 뇌조직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다만 죽은 뇌조직 옆에 있던 간신히 살아있는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 재개통이 되고 나면은 이제 뇌출혈하고 뇌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입원해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재개통이 됐으면 이 간신히 살아있는 조직을 우리가 잘 살릴 수가 있을 텐데 재개통이 안 되었다면은 이 친구들이 한 1, 2주 안쪽으로 잘못되면서 환자 증상이 확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해서 수액 치료하고 필요하면 혈압 올리는 치료하고 좀 더 막히지 말라고 항혈소판제라는 약을 쓰고요. 제가 이렇게 굵게 표시한 이유는 환자분들이 용어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전 용해제, 항혈소판제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항혈소판제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예방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전 용해제는 갑자기 막혔을 때 뚫는 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항혈소판제를 쓰고 내과적 치료 왜냐하면은 환자가 누워있게 되면은 아주 여러 가지 내과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환자는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증상이 악화 없이 퇴원했고 3개월 후에는 재활치료 통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70에서 여자 비슷한 연배네요. 원래 아주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어제 오후 10시에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가 봤더니 오전 11시에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보호자는 외출을 했어요. 나갔다 왔더니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환자를 툭툭 치면서 깨워요. 왜 이래 일어나. 이랬는데 환자가 잘 깨지 않고 오른쪽 팔다리가 이제 왼쪽 팔다리에 비해서 이제 느려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오신 분이고. 이거 이제 CT 사진이고요. 하얀 부분이 보이지 않죠? 출혈이 아닙니다. 출혈이 아니고 뇌경색은 이 사진 가지고 의심하기는 좀 어렵고요. 바로 혈관 사진을 찍었더니 아까 요 4개는 잘 보이는데 왼쪽 경동맥이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고 요 왼쪽 요 뇌혈관이 오른쪽에 비해서 훨씬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혈관이 막혔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언제가 정상임을 확인했습니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는 어제 오후 10시인데 거의 한 3, 4시가 돼서야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4시간 반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는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저런 큰 혈관이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24시간 안에 도착했다면은 역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환자들에 한해서 동맥 안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맥 내 혈전 제거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환자를 이제 요런 방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엑스레이 장치가 2대가 있어요. 그 환자를 여기 눕히게 되고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 쪽을 소독을 하고요. 허벅지거든요. 대개는 요 오른쪽 허벅지의 혈관을 찌릅니다. 요 혈관을 바늘로 찔러요. 찔러서 엑스레이로 보면서 이제 와이어를 살살살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와이어가 가이드를 해주는 상태에서 굵은 관을 오른쪽 허벅지에 잡아요.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굵은 관을 잡게 되면은 저는 요 대동맥이 이제 위쪽으로 마음껏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혈관을 하나 골라서 막힌 머리 쪽으로 이제 향하는 겁니다. 머리 쪽으로 어느 정도 접근하고 나면은 머리 쪽에 있는 혈관들은 굉장히 구불구불해요. 구불구불해서 이 끄트머리가 아주 얄싹얄싹한 이런 카세터들을 이용해서 머리 안쪽까지 접근을 합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시꺼멓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도관의 끝 구멍 쪽이죠. 요거를 막힌 혈관, 여기 아마도 혈전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죠. 거기까지 단단하게 이제 붙입니다. 붙이고 마치 이제 배수구를 뚫듯이 뒤로 이렇게 확 당기는 거죠. 음압을 확 줍니다. 여기 혈전이 있다면 혈전이 쏙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들어오지 않고 요 입구에 이렇게 확 막힙니다. 확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 1, 2분 정도 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통째로 빼내봐요. 통째로 빼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이 다시 뚫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 뚫는 방법은 이런 석션하는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스텐트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스텐트는 이렇게 통발처럼 생긴 거거든요. 보통 이제 심장내과 같은 데서 쓰는 스텐트는 이 스텐트를 그냥 여기 혈관에다 깔아서 스텐트가 이렇게 벌어지는 힘으로 혈관이 벌어진 채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은 스텐트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혈전 제거 영역에서 사용하는 스텐트는 스텐트를 펴가지고 이 스트럿 사이사이가 혈전을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스텐트 째로 그냥 끌고 나오는 겁니다. 바깥으로.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요 오른쪽
뇌혈관이 막혔는데 이 오른쪽 뇌혈관 쪽을 통해서 여기 그림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확대할 걸 그랬습니다. 여기 점점점 보면 이제 요런 이제 스텐트가 있는데 요 스텐트를 지금 핀 상태거든요. 혈전을 물었습니다. 혈전을 물었고 요렇게 문 다음에 싹 끄집어내면은 이제 요렇게 혈관이 쫙 하고 뚫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재개통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요즘 시대에는 대개는 저 두 가지 방법만 쓰거나 혹은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씁니다. 환자가 이제 대상자였기 때문에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 왼쪽 뇌혈관이 막힌 상태였는데 점점점 이런 거 보이시죠? 스텐트를 지금 깐 상태고 한 3분 있다가 스텐트를 쫙 끄집어 내놓고 다시 사진을 찍어 봤더니 혈관이 잘 열린 모습이죠. 이런 분들의 예후, 그러니까 항상 우리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죽습니까? 삽니까? 아니면 멀쩡하게 삽니까? 아니면 정말 죽지 못해 삽니까? 이제 그런 게 궁금한데 그런 예후를 결정하는 게 재개통할 때까지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있는 뇌조직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다른 말로 이제 죽은 뇌조직이 얼마나 되느냐. 죽은 그 부위가 어디가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뭐 정할 수는 없고요. 믿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누가 됐던 이제 잡고 사실은 기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운수소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검사하고 뭔지 알아내서 빨리 뚫어주는 거 이제 그게 할 일이 되겠고요. 이제 재개통이 잘 되더라도 그 후에도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죽은 뇌조직으로 엄청난 혈류를 갑작스럽게 이제 또 보내는 거기 때문에 뇌조직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뇌를 먹여 살리던 조그마한 모세혈관들도 이제 같이 죽거든요. 우리가 피를 보내면은 일부는 상해버린 파이프로 이제 피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질질 새면서 뇌 부종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 이제 출혈도 생길 수 있고 생겼는데 크게 생기게 되면은 환자 예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분은 이제 시술하고 나서 MRI를 찍었죠. 다행히도 병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원래는 요 빨간 영역만큼 뇌가 하얗게 죽어버려야 되는데 다행히 요거밖에 죽지 않았고 아주 중요한 쪽은 어느 정도 피했어요. 운동회로나 이제 이런 건 좀 피했고 언어 기능도 많이 죽지 않았고 여기 시꺼멓게 보이는 요 부분은 이제 출혈인데 출혈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출혈이 아니라 예후에 아주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개월 후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됐고요. 3번 사례는 이제 70세 남자고 좀 안 좋은 사례입니다.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 강경화약을 복용 중이세요. 오후 3시에 일을 하시다 쓰러지셨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왼쪽 팔다리에 이 혼이 없어. 흐물흐물 하니까 바로 이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역시 또 CT를 찍어서 뇌출혈이 아닌지를 봐야죠. 출혈은 없었습니다. 아, 뇌경색이구나. 혈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요 뇌혈관이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여기는 쭉 보이는데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오른쪽 뇌혈관이 막혔구나. 환자가 심장이 안 좋아서 항응고제라는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을 때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혈전용해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큰 혈관이 막혀 있는데 이제 혈전용해제를 못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 지 2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했고요. 오른쪽 혈관이 이렇게 딱 달린 듯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석션 카세터를 요 근처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고 빨아들여서 뽑았고요. 혈전은 잘 나왔고 혈관 잘 뚫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주 해피하죠. 아주 해피하고 뇌조직이 많이 안 죽었기를 빌고 뇌출혈이나 뇌부종이 안 생기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시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쫙 올라가면서 토를 하셨어요.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CT에서 이제 하얗게 보이면 뇌출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큰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아주 큰 뇌출혈이 생겼고 한 3에서 7% 정도에서는 증상을 나쁘게 할 만한 뇌출혈이 생깁니다. 대개 뇌출혈은 거의 한 30-40%그 이상에서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을 나쁘게 할 만한 그런 뇌출혈은 드문데 한 3에서 7%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서 지내시는 상태가 됐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사례입니다. 사실 앞에 사례들은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고 사실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들은 4번 사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남자 환자고요. 담배 태우시는 분이고 어제 오후 11시에 잘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말이 어눌하고 오른쪽으로 힘 빠짐이 있어서 특히 이제 오른손으로 힘 빠짐이 있어서 오전 8시에 응급실로 내원을 하셨고 출혈인지 보려고 CT를 찍었는데 출혈은 아니었고요. 큰 뇌혈관이 막혀 보이는 부분은 없었어요. 큰 혈관도 안 막혔고 마지막으로 괜찮았던 시기부터 4시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나 혈관 내 혈전 제거술 모두 대상이 아닌 분입니다. MRI를 찍어서 뇌경색이 맞나 확인을 했죠. 실제로 요 발음 관련된 부분이죠. 그쪽에 하얗게 조그맣게 뇌경색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다수고요. 이런 분도 이제 아까
요렇게 이제 조그맣게 죽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주변에 간신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요런 쪽으로 확장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해서 나빠지나 안 나빠지나 이제 신경학적으로 이제 꾸준히 검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액 치료를 하고 원인 파악 위한 검사 및 항혈소판제 향후에 재발을 하면 안 되니까요. 처방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왼쪽 경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항혈소판제를 쓰고 고지혈증 약을 쓰고 그리고 금연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알아봤고요. 이게 뭐 모든 사례를 다 제가 써 놓을 수는 없고요. 제가 보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경우들만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들만 나열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하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 대부분은 이제 요런 검사들을 합니다. 피 검사에서 고지혈증 검사도 해야 되죠. 염증이 있나 없나 봐야 되죠. 비타민 수치도 봐야 되죠. 갑상선 기능도 봐야 되죠. 당뇨가 있나 없나 체크해야 되죠.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고 심장 검사, 심장 초음파, 홀터, 관상동맥 검사.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날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심장 검사를 다들 하게 되고 나이가 좀 있는데 암 검진에 소홀했던 분들, 특히 선종 그런 이제 암들이 있게 되면은 이 암에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팩터들을 좀 분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숨어있는 암 때문에 뇌경색이 생기는 분들이 왕왕 있어서 암 검진을 좀 하고요. 그리고 혈관 검사. 아까 이제 뭐 CT 혈관 검사를 응급실에서 대개는 찍지만 MRI나 혹은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는 아주 자세한 그런 혈관 검사를 통해서 왜 뇌경색이 왔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몇 번째 말씀드렸던 죽은 부분 말고 죽은 거는 어쩔 수 없고 죽은데 옆에 있는 간신히 살아있는 친구들이 나빠지면서 혹은 이제 내과적인 다른 이유 때문에 환자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는지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요. 수액 치료를 하고 돌아오는 피를 많게 하기 위해서 나빠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혈압을 올리는 치료죠. 혈압이 낮아서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는 치료를 하고요. 향후에 이제 생기지 말라고. 특히 이제 초반에 재발을 많이 합니다. 초반에 1, 2주 안에 재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혈소판제, 심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사람들은 항응고제를 쓰게 되고 당뇨 고지혈증 혈압이 있으면 이 혈압약을 쓰게 되고요. 이외에 이제 누워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과적, 외과적인 합병증이 많이 생겨요. 위장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정맥에 혈전증이 생겨서 폐로 날아와서 폐색전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폐렴이 잘 생기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지막입니다. 조절 가능한 유명한 위험인자들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타 혈관 질환하고 이제 그런 비슷한 위험인자를 공유합니다. 좀 특별한 거라면 이제 심방세동 및 심장 질환이 있고 무증상 경동맥 협착이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뭐 조금 특이할 뿐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맨날 듣는 얘기죠, 사실. 기본 상식입니다. 운동 꾸준히 하라. 이거 뭐 굳이 의사가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외에 이제 지중해식 식단, 식물성 식품 위주로 먹어. 올리브 오일 같은 이제 좋은 지방 먹어라. 단백질을 먹을 거면은 생선 단백질을 많이 먹어. 빨간 고기 자제해라. 가공식품 최소화해라. 특히 이제 액체 당류, 액상 과당, 옥수수로 만든 당이죠. 어쨌든 액체로 돼 있는 달달한 거 그런 거를 최소화해라. 당연한 거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검진 꾸준히 하고 다 당연한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약 드시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이제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약을 먹게 되면은 내가 뭔가 이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운동 열심히 해서 뱃살 좀 빼고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약을 잘 안 먹었어요, 제가. 하지만 뭐 그렇게 운동하고 해봐야 사실 수치가 별로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약을 먹으니까 확실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인자가 있다면은 약을 꾸준히 드셔라. 약을 먹어라. 단 이제 전제가 있죠. 약 관련된 부작용이 적거나 없어야겠죠. 부작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겠죠. 어쨌든 약이라는 건 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시고 부작용이 없다면은 약을 꾸준히 드셔라. 혈압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는 130에 80입니다. 130에 80인데 이제 노인분들 혹은 이제 그 여성분들 앉았다 일어날 때 자주 어지럽고 약간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자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아주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140에 90 밑으로 그런 사람들은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혈압은 그 피검사 같은 게 안 돼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혈압을 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바쁘니까 바로바로 재잖아요, 대개는. 별로 안정된 상태에서 재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곧 의사 만날 것 같으니까 좀 두근거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혈압은 병원에서 체크하는 거를 별로 믿으시면 안 되고 집에서 혈압계를 사셔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에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되게 우리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팔 올려가지고 한번 잰 다음에 옆에 써놓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기록을 하고 식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아파. 어지러워.
뭐 불편해. 뭐가 안 좋아. 막 뒷골이 땡겨. 이럴 때 이제 되게 혈압을 체크를 하세요. '아 혈압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은 이제 생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괜한 연동이 되거든요. 저런 불편함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혈압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는 혈압을 재지 마십시오. 대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뇨병도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3개월 당화혈색소 6.5% 미만, 식전 혈당은 목표가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 180 미만. 요렇게 이제 맞추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집에서 이렇게 그 란셋에 찔려가면서 혈당을 재라고 하지는 않고요. 3개월 당화혈색소로 대개는 조절을 합니다.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심장 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죠. 심장 혈관보다는 고지혈증의 중요성이 이 뇌 영역은 조금 떨어집니다. 좀 떨어지고 심장 혈관 질환이 있으면 대개 요새는 고지혈증, 나쁜 고지혈증이죠. 저 LDL 고지혈증. LDL 고지혈증 타겟이 55 미만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근거로는 이제 70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동맥경화가 원인이 아닌 뇌경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에서 혈전 날라와서 막히는 그런 뇌경색. 요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요 LDL 타겟을 70 밑으로 꼭 조절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냥 70 이하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심방세동 아주 무서운 부정맥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질환. 요런 심장 질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내과에서 주로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심장내과에서 권유하시는 대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시면 되고요. 부정맥 리듬을 치료하거나 이제 박동수 조절을 하는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경동맥 협착. 요게 인제 뭐 제가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인데 대개 이제 50% 이상이고 요 경동맥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나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치료를 고려하고요. 협착률이 60% 이상인데 인제 건강검진으로 밝혀진 이런 어떤 무증상 병변입니다. 그래도 치료를 고려합니다. 치료는 이제 경동맥 내막절제술. 요 목에다가 요렇게 인시전을 넣고 혈관을 딱 본 상태에서 이제 아래 위를 막고 옆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혈관을 열어서 거기 이렇게 이쁘게 이제 절제를 하고 다시 이렇게 닫아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이제 풍선으로 성형을 하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스텐트 삽입술을 또 많이 합니다. 요새는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세가 되는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여전히 요 내막절제술을 많이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혈관 경동맥이거든요. 요 올라가는 게. 이렇게 좁아져 있는 사람을 이제 풍선으로 넓히고 이제 거기다 스텐트를 대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넓어지고요. 뇌경색 발생 위험을 소폭이나마 이제 낮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뇌경색 필드에서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수술, 시술이고요. 정기 검진을 꾸준히 해서 요 경동맥 협착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쪽 영역에서 하셔야 되겠다.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 많이 하시죠. 이제 CT로 혈관 사진 찍는 거, MRI로 혈관 사진 찍는 게 있겠습니다. 머리 안쪽에 혈관 협착.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은 경동맥이잖아요. 경동맥은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요거는 이제 많이 좁고 불편이 생겼으면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머리 안쪽의 혈관 협착은 시술 치료가 대개는 약물 치료보다 못한 결과를 낳았었어요. 그동안 연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머리 안쪽의 혈관 협착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재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드물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이제 할 말이 없고요.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고요. 술이 문제인데 술이 인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적은 음주는 이제 괜찮다. 1 잔, 2 잔, 3 잔까지 괜찮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소주 3 잔까지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이제 분명히 음주가 아주 강력한 팩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을 나쁘게 하는. 근데 이제 음주는 이제 심장 하나는 굉장히 나쁘게 하거든요. 심장 근육을 특히 나쁘게 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으로 인한 뇌경색이라면 이제 반드시 저는 금주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또 사람이 적당히 음주하는 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2 잔만 마시고 술자리를 끝내요. 그래서 아예 담배 끊으시는 김에 술도 끊으시라고 권유를 하기는 합니다. 아주 잘 지켜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이제 몇 가지 좀 올라왔어요. 백설이 님이 남겨주셨는데 뇌경색 5년 차입니다. 5년 전 협착 정도가 50에서 60% 됐었다는데 현재 뇌혈관 조영술로밖에 그 협착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마 요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 협착 정도 50에서 60%라는 게 혈관이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고 협착 정도를 체크하려면은 뇌혈관 조영술로 되게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뇌혈관 조영술은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 관을 잡고 올라가서 카세터를 이쪽에 위치한 다음에 조영제를 쓰면서 파바바박 찍는 거거든요. 이 조영제 쏘다가 운 나쁘게 공기 기포 같은 게 섞여 들어가서 막 뇌졸중 생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허벅지 혈관 찌른데 문제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뇌혈관 조형술로는 대개는 추적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추적을 안 하고요. 대개는 이제 CT 혈관 혹은 이제 MRI 혈관 사진, 그리고 이 목 같은 경우,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도 충분히 추적이 되고 아마 그렇게 추적하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 질문 볼게요. 서춘희 씨,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여성입니다. 뇌경색, 뇌출혈 등등, 뇌수두증, 모야모야 등등 수차례 뇌수술을 했습니다. 왼쪽 편마비까지 와서 기억장치가 고장나서 기억도 몇 분을 못 가요. 10년째 불편합니다. 또 뇌졸중이 올 수 있는지. 너무 슬픈 얘기인데 아마 모야모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모야모야병은 이제 그 유전 성향이 강한 이제 그런 병이죠. 모야모야병은 이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뇌경색도 생기고 뇌출혈도 잘 생겨요. 성인 모야모야는 이제 뇌출혈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죠. 뇌출혈이 생겨서 아마 수두증도 생기신 것 같아요. 생기신 것 같고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한테 아마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모야모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 있는데 아마 수술을 받으신 것 같고 수술까지 받으셨으니까 뇌졸중이 올 가능성은 그래도 많이 낮아져 있을 겁니다.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글을 또 쓰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좋은 사인입니다. 제가 뭐 뇌졸중이 안 올 거라고 말하는 건 이제 거짓말이고요. 가능성은 아주 낮을 테니까 힘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안정희 씨, 뇌출혈 5년 차인데 시간관념이 없어요. 뇌출혈이 이제 어떤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이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죠. 어느 정도는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질문 볼게요. DIDKJ님, 교수님, 뇌가 호흡을 조절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잠이 들면 호흡 조절이 약해진다고 하는데 자다 죽는 사람이 중추성 수면 무호흡으로 죽을 확률이 많은가요? 무호흡은 부검해도 모른다던데 최근 무호흡 검사 받은 지인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라는데 숨이 자다 아예 멈춘다는데 호흡 신호라는 게 뇌에 어떤 역할인지 궁금해요. 아주 어려운 말씀이고요. 사실 이제 일부 뇌 영역에 이제 뇌경색이 오게 되면은 아주 독특한 호흡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뇌 어디에서 이제 호흡 신호를 만들어내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일단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요 뇌간 쪽인데 요 위쪽 뇌들이 타격을 받아도 호흡 신호가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이제 그 정확한 서킷은 우리가 모른다. 근데 이제 호흡 신호에 이제 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 중추성 수면 무호흡으로 죽을 확률은 이제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양압기나 이제 이런 치료를 받으실 텐데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수면 무호흡증도 뇌졸중, 뇌경색의 아주 큰 그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양압기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개는 잘 못 버티세요. 그 치료를 오래 못 받습니다.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거를 대개는 안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적절한 체중 만드는. 체중 만드는 게 힘들면은 요새 아주 훌륭한 약들이 많잖아요. 살을 빼시는 게 사실은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또 백설이 씨가 질문 남겨주셨네요. 50에서 70% 협착이 있었기에 늘 걱정이 되는데 약만 먹으면 되는 건지요. 뇌혈관 조형술로 정확히 협착을 알고 스텐트 할 생각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동맥 협착은요 50에서 70% 사이 정도의 협착이면은 약만 먹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손대는 데가 경동맥이라고 했잖아요. 머리 안쪽 혈관 같은 경우에는 좁아져 있으면은 좁아진 혈관이 먹여 살리던 뇌 조직들이 아주 힘들어요. 피가 적게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혈관을 만들으라고 이제 여기저기 신호를 막 보냅니다. 주변에서 막 혈관이 이렇게 자라 들어와요. 자라 들어와서 여기가 나중에 기어이 막히더라도 별일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을 잘 안 하고요. 갑자기 막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항혈소판제죠, 대개는. 그리고 고지혈증약, 이 두 약이 아주 중요한데 그 약을 드시면서 가끔씩 검사를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가끔씩 이제 혈관 검사를 하죠. 대개는 본인이 이제 증상을 못 느끼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다니엘 22님. 독감 감염 후 구토랑 두통을 겪고 중추신경계 침범 후에 뇌경색 발병이 가능한가요? 치료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80대 남자 어르신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이제 독감 바이러스, 물론 뭐 독감 바이러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감 바이러스도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 특히 이제 뇌수막이죠. 뇌막, 뇌를 싸고 있는 막. 거기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은 뇌압이 올라가니까
토를 하고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대개는 독감 바이러스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주로 그러기는 하는데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도 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뇌졸중이 올 수가 있죠. 뇌경색, 정확하게 뇌경색이죠. 뇌경색이 올 수가 있죠. 치료 순서는 지금 다니엘 22님이 해주신 말이 맞다면 일단 바이러스 치료가 우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되게 독감 치료는 단순하잖아요. 주사약, 테라미플루를 한 대 맞거나 아니면 타미플루를 5일치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아마 지금 저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가볍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내용 읽겠습니다. 원더보이 메이5님. 안녕하세요. 70세 여성입니다. 최근 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07, HDL 100, HDL이 107이요? 쉽지 않은데. LDL 85, 죽상경화가 살짝 왔다고 하네요. 피타바스타틴 1mg과 사포나딜 SR정 300mg, 네, 사포그렐레이트죠. 처방받아. 스타틴 약이라 걱정이네요. 피타바스타틴 1mg은 정말 그 약한 것 중에 약한 약입니다. 최약체 스타틴이고 그만큼 부작용도 아주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훌륭하게 처방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피타바스타틴 말해도 되나? 피타바스타틴 먹고 있어요. 저 2mg짜리 먹고 있어요, 저는. 다음 질문 볼게요. 백설이님, 브레인 MRI에서 right BG infarct 예민한 부위라고 혈관 조영술을 안 하는 게 낫다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정확한 검사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 1년에 한 번 MRI 찍는 게 다인데 늘 불안해서요. 불안하실만 하죠. 충분히 불안하실만 하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MRI, 저는 1년에 한 번도 MRI 잘 안 찍어드려요. 되게 자주 찍어주시는 거고 되게 성심성의껏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이제 BG라는 거는 이제 약어인데 베이잘 갱글리아 이제 기저핵이라는 부분에 이제 뇌경색이 있다고 하세요. 추적을 혈관 조영술로 하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MRI 찍으면은 훌륭하게 추적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에 답변 생각해 보면은 50에서 70% 정도 좁아져 있다. 아마 머리 안쪽 혈관 같아요. 경동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약만 쓰고요. 이게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막힐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막힐 수가 있는데 천천히 막히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약은 막히지 않으면 좋겠지만 막히지 않는 걸 도와드린다기보다는 질서 있는 퇴출, 천천히 막히게 도와드리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다 드렸고요. 이제 한양대 신경과 정수였고 이제 뇌경색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외래나 응급실에서 저를 뵙게 되면은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